자,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뭡니까? 달러죠, 달러. 기준 통화. 지구의 기준이 되는 통화 바로 달러입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찰 국가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경찰 국가를 하면서 이제 달러로 이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자체가 이 달러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응?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실물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달러를 직접 찍어냅니다. 물론 연준이나 뭐 우리나라 치면 금융위 같은 전 세계 그거 금융기관들이 있지만은 미국은 지금 빚더미예요. 아시죠? 전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빚더미인데 그게 다 달러 빚이에요. 달러 빚. 안 그래요? 미국이 경제가 어려우면은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그 달러를 찍어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나 뭐 디플레이션 뭐 이런 경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오면은 그걸 전 세계에 분배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미국은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 버립니다. 달러 찍어내서 빚 갚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미국.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더 이상 달러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면은 전 세계에서 허용되는 그 허용치 있죠. 저는 이 허용치가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지구로 치면은 바다 뭐 환경이다 치면은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자정작용. 우리가 어느 정도 오염을 시켜도 그죠? 자연 스스로 그걸 다시 정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걸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환경이 스스로 자정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허용치가 이제 거의 포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돌려막기. 그냥 돌려막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돌려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나 아마 미국 자체적으로 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아, 이 달러가 자기들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찍어내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허용치가 초과돼가지고 가격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사태가 딱 왔을 때 그 기득권자들 있죠. 기득권자들.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기득권자는 이때까지 달러로 엄청난 권력과 힘을 모은 그 기득권자들이 과연 자기들이 봤을 때 보이는 달러에 앞으로 죽음이 다가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숙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이 달러의 가치가 더 이상 유지시키는 사람들이 가치를 유지 못 시킬 것 같아서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달러가 폭탄을 맞겠죠. 그 달러의 가치가 폭탄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득권자들은 이미 다른 대안, 달러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다른 대안을 다 전환된 상태고 그거를 이제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달러를 사들이는 어설픈 돈쟁이들, 그죠? 미국 이외의 다른 어설픈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었던 그 달러가 종이 쪼가리가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 갑자기 그렇게 안 되지만 아마 어느 순간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그 시기가 뭐 5년일지 10년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내가 그걸 느끼냐면은 예전에는 경제가 이렇게 막 글로벌 경제가 내려가 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양적 완화 소문 된다는 맨 처음에는 소문만 들려도 팍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양적 완화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기대감만으로 벌써 3분의 1은 회복해버려요. 다시 경제가 잘 돌아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한 두세 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양적 완화를 다시 그래도 소용해서 폭락하는데 양적 완화 한다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 그 5분에 또 양적 완화 하는데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양적 완화하는 그 탄력 팍 올라간 이 탄력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2010년도 정도부터, 그죠? 양적 완화를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보세요. 안 돼요, 경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생제를 딱 맨 처음에는 감기약을 들었는데 바로 감기가 나왔는데 계속 오남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게 달러의 힘이거든. 그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작살 나겠죠. 그래서 지금 무한대로 지금 달러를 찍어내서 빚을 갚는, 얼마 전에 일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일본도 우리 어떻게 보면 달러 다음에 기축통화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무한대로 엔화를 찍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응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계속 찍어낼 수는 없거든. 그죠? 예, 엔화를 지금 무한대로 찍어냈지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분명히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지만은 올해나 내년 초에 내년 뭐 중순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로 갈 확률도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통화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럼 달러가 무너지면은 뭐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지금 현재 화폐는 말할 것도 없이 작살나는 거고 그 화폐를 들고 있던 아직 변환하지 못한 어설픈 갑부들은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지는 거고 진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거고 더 부자가 될 거고 이제 갓 신흥으로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싹둑 잘리는 거죠. 이것들 봐라. 오늘 기어 올라오네. 싹둑 잘립니다.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고 어설픈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다 떼는 거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은 올라요. 부동산은 오르고 아마 비트코인도 오를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생각을 해봐요. 달러가 지금 현재 뭐 미국을 먹이 살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은 이미 그거를 금으로 변환을 시켰던 다른 달러 다음에 올 수 있는 화폐로 변환을 시키는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1,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아주 부자는 1,000개, 그러니까 1,000억이 아니고 1,000개라고 봅시다. 1,000개를 들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두 개부터 뭐 한 개부터 두 개 뭐 조금 부자다 싶으면 20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갑부다 싶으면 20개 정도 들고 있고 뭐 한 개 내지는 뭐 보통 일반인들은 한두 개 1억 2억이라 보시면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10,000개까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럼 이 10,000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자, 이 한두 개 들고 있던 사람들이나 20개 들고 있는 사람들, 뭐 50개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렇게 위치에 단계가 정해지겠죠. 이렇게 단계가.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라 봅시다. 아마 갭이 이렇게 차이 날 거예요. 한 요쯤부터 부자라 봅시다. 요쯤부터 중산층 부자야. 근데 진짜 세계 갑부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말을 잘 안 들어. 막 정치에 개입도 많이 하고 잘 통소가 안 돼.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조차 거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액분이라 생각해요. 10,000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1,000개가 되고 1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0.1개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20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0.2개가 한 10분의 1 정도 뚝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가치가. 그럼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때나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거죠. 똑같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그대로 이 갭을 유지를 하고 그대로 이 갭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갭을 더 벌려버리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못 올라오도록 한 번 더 죽여버린다는 거죠. 밟아버린다는 거죠. 자기들이 달러를 포기하고 이미 자기들이 들고 있던 달러를 다른 걸로 변환을 해버리면은 갭이 뭐 더 벌어지죠. 자기들은 10분의 1 토막 나는 동안에 우리는 100분의 1 토막 나는 거지. 그지? 자기들이 위에서 30% 50% 재산이 줄어들 동안 우리는 재산이 다 잃어버리는 거지. 없는 거지 그냥. 그러면 자기들하고 우리들하고 갭은 더 커지는 거죠. 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달러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언젠가는이 이제 곧 다가올 언젠가는 그 달러가 아마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폭탄이 돼서 지금 아마 폭탄 돌리기 수준입니다. 내가 봐도 저렇게 찍어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이제 그만큼 이제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생제를 먹다가 약발이 안 먹히면 어때요?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더 강한 약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발이 안 먹히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있는 달러 보유나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뭐 원화도 위험해요. 자산을 좀 분배를 했으면 좋겠어. 부동산, 금 분배할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지? 없는 사람들은 뭐 근데 뭐 쫄깁니까? 그냥 없는 사람도 없는 거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자산 분배를 좀 하는 게 좋겠어. 지금 당장 팔아라는 게 아니고 약간 분배를 해라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배밖에 없어요. 비트코인도 조금 들고 있고 부동산도 조금 들고 있고 1,000만 원 있으면은 분배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집은 사면 안 돼요. 집은 사면은 여러분들 여윳돈이 있으면 괜찮지만 집은 사면은 좀 위험하고요. 땅을 사야 돼요. 땅. 집은 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